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음, 아까 이제 스트립 퍼포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엔티 커베처 파일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일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우리가 마스터 에이피칼 파일로 형성한 그 에이피칼 매트릭스 치근단 받침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근관을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이피칼 컨스트릭션 부위에 아주 단단하게 이게 근관 충전 물질이 압박될 수 있도록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평평한 어느 정도의 디멘전을 가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에이피칼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AP가 매트릭스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이게 가압을 가했을 때 쭉 미끄러져 내려가서 이렇게 그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게 오버필링이 된다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 AP가 스탑과 시트로 분류하는데 AP가 스탑은 완벽하게 이렇게 근단 에피커 컨스트릭션이 굉장히 좁아서 완벽하게 이렇게 받침이 완벽하게 생기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AP가 시트는 완벽한 형태 받침은 아니, AP가 컨스트렉션이 좀 넓어가지고 완벽한 형태의 받침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받침이 형성된 모양. 그러니까 스탑이 더 잘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apical matrix를 형성하는 그 파일을 master apical 파일이라고 합니다. MAF라고 하는데요. 그 말했듯이만 이제 처음에 사용되는 그 근관장을 재기 위해서 처음에 사용되는 살짝 끼이는 정도의 파일을 이제 initial apical 파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약간 3단계 정도 크게 확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15번 정도 썼으면 20, 25, 30 이렇게 3단계 정도 확대해 줌으로써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근한 받침은 반드시 이제 apical construction 상에서 master apical 파일을 이용해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아주 치근단 쪽에서 잘 형성된 apical 매트릭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이 되죠. 이제 아까 말한 초기 파일은 근관장을 재기 위해서 살짝 끼이는 정도의 파일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 에피카 파일을 형성하는 곳은 15번 정도로 이렇게 10번 파일 간시 들어갔으면 15번으로 확대하고 20번, 그래서 25번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줘서 어느 정도 디멘전을 가지고 이 그 AP 컨스트럭션 부위에서 AP칼 매트릭스를 형성해주는 그런 파일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주치근단 파일은 25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치근단 파일에서 하나씩 큰 번호로 1mm 상방으로 1mm 후퇴해서 AP 컨스트럭션에서 좀 후퇴해서 이게 형성하는 그런 방법을 스텝 백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들었다시피 이제 스텝 백이라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어,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형태를 띈다 해서 플레어드 테크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근관을 형성하다 보면 덴틴 칩들이 덴틴 잔사, 항아리 잔사들이 필연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근관계를 막게 되고 본의 아니게 이제 근관장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워킹 랭스까지 사용했던 파일, 뭐 MAF든 아니면 더 작은 파일이든 뭐 10번 파일, 15번 파일 같은 걸로 워킹 랭스까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관벽을 스무드닝 시키기도 하고 치근단부로 렌티날 데브리, 그러니까 상아리 잔사의 침전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recapitul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참 시험 내기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스텝백 테크닉을 정리하자면 MAF가 25면 30번, 35번, 40번, 45, 50번, 55번 이런 식으로 점점 물러나면서 점점 큰 파일을 이용해서 형성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테이퍼를 갖는 플레어된 근관을 형성해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요 부위, 이게 코로날 부위는 직선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큰 파일을, 핸드 파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게이트 글리든 줄을 이용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근관 형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럼 크라운 다운은 뭐냐? 스텝백은 AP가 컨스트럭션부터 시작해서 점점 상방으로 올라가서 근관을 크게 만드는 거라면, 스텝 다운은 근관을 처음에는 큰 기구로 이용해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은 기구로 사용하는 반대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제 나이타이 기구를 이제 사용할 때 많이 이용하던 방법인데, 근래 들어서는 좀처럼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운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이런 과정도. 왜냐하면 근단부를 적게 건드리기 때문에, 근단부를 건드리는 기간이 그 쪽이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단부에 자극이 덜 일어난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근관의 원래 길이를 정확히 모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스텝백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부터 이제 세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정이란 과정은 이제 형성된, 아까 이제 스텝백이든 나이타이든 어떤 방법이든 형성된 근관에다가 세정제, 근관 세정액, 주로 이제 NaOCl, 소듐 하이포크로라이트죠. 소듐 하이포크로라이트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뭘 제거한다고 했죠, 제가? 네, 이리턴트를 제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리턴트는 세균이 될 수도 있고, 잔존한 치수 잔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세균이 뭐 분비한 매독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소듐 하이포크로라이트는 굉장히 강력한 세정제로 우리가 널리 애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단백질 분해. 그래서 이 치수도 결국은 단백질이잖아요. 루즈 커넥티브 티슈인데, 이 단백질을 그 아미노 애시드로 분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좋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이오틱 포텐셜, 그러니까 항균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락스예요, 락스. 우리가 유한락스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클로록스라는 제품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락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근관에 적용하는데 반드시 러버댐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이피칼 쪽으로 강한 힘을 주게 되면 근단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서던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듐 하이포크로라이트 엑서던트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aOCl은 볼륨이 많아질수록 그 효과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듐 하이포크로라이트를 조금 넣고 오래 있으면 클로라인, 자유염속이라고 그러죠. 클로라이드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린싱 이펙트가 올라가겠죠.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열을 가하면 효과가 상승합니다. 열을 가하면. 그래서 막 데워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신 보관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마개를 안 해놓고 쓰면 이게 프리크로라인이 다 날아가서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EDTA랑 같이 쓰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필요. 왜냐면 EDT는 추후에 이제 스미어 레이어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모르고 EDTA랑 섞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소듐 하이포 NaOCl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의해서 써야 되고요. 특히 또 미리 이제 위생사들한테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만들어 놓고 쟁여 놓고 쓰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듐 하이포크로라이트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클로로헬시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근관 세척제로 쓰는 제품 중에 이제 재료 중에 NaOCl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그 이외에 거의 유일하게 쓰이는 그런 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